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Mastering the Game of Go with Deep Neural Network and Tree Search 논문에 관련해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숭실대학교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16학번 이기홍입니다. 콘텐츠는 바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개요. 두 번째, Supervised Learning of Policy Network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 세 번째는 Reinforcement Learning of Policy Network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네 번째, Reinforcement Learning of Value Network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에는 Search with Policy and Value Network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에서는 Conclusion에 대해서 하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2016년 알파고의 등장과 함께 인공지능에 대한 많은 관심이 쏟아졌으며, 특히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학문적인 성과 또한 그리고 퍼포먼스의 향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 알파고는 그 시작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알파고의 의의에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한 바둑의 정복이 있는데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래밍이 발전을 하고 코딩으로서 알파고와 같이 바둑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알파고에는 경우의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를 단순한 알고리즘 같이 정해진 바로 하는 것과 달리 여러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정복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정복하는 것이 나타났으니 그게 바로 알파고입니다. 이 알파고로 만들게 해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으로서는 딥러닝의 발전으로 인한 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 알파고의 성능이 아주 크게 향상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 알파고는 맨 처음에 프로기사들의 기보를 바탕으로 학습을 시작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어떤 것이든지 어떤 사람에게서 그 사람을 바탕으로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뛰어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알파고를 만들 때 당시에 이 개발자들의 목표는 무엇이었냐? 인간을 뛰어넘는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기존과 다른 방식을 적용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방식이 바로 Reinforcement Learning을 통하여서 알파고를 학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바둑은 19x19의 포인트에 수를 두는 게임입니다. 이 수가 좋은 수인지, 여기다 두면은 몇 퍼센트로 이길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하려면 이 수를 두고 나서의 여러 시퀀스를 모두 다 파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둑에서는 이 시퀀스의 개수가 35에 80승입니다. 이 시퀀스를 모두 다 파악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방식으로서 4가지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로 포지션 에밸루에이션을 통해 search tree의 depth를 줄이는 방법. 두 번째로 포지션에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률 분포의 샘플링을 통해 D를 줄이는 방식. 세 번째로 MCTS를 활용하는 것인데, 여기서 MCTS란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입니다. 이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딥러닝의 발전으로 인해서 알파고가 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중에 딥CNN을 활용하여 바둑반의 19x19를 이미지로 만들고 포지션의 레프리젠테이션을 구축을 하여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방금 설명드린 4가지 방식으로서 뎁스를 줄인다고 했는데, 그 4개 중에서 MCTS가 이 알파고의 핵심입니다. 이 알파고에서 활용하는 이 MCTS의 준비물로서 총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Supervised Learning of Policy Network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Supervised Learning of Policy Network는 여기서 SFOS 네트워크로 줄여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SFOS 네트워크는 프로기사의 기보를 통해서 바둑게임 중 특정 S에서
다음 수를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만약에 저와 그리고 다른 상대가 바둑을 두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총 서로 합쳤을 때 80수 정도를 두었다고 치면은 그 다음에 81수를 내가 어디에다 둘 것인지 예측을 하는 모델을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까 설명드린 딥러닝을 활용을 해서 마지막 소프트맥스 레이어에서 액션에 대한 확률 부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인간과 가장 비슷하게 두기 위해서 학습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 Stochastic Gradient Descent를 이용하여 무작위의 state, 액션 쌍을 예측할 때 인간과 가장 비슷하게 둘 가능성을 맥시마이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학습을 시켰을 때는 약 56% 정도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만약에 100판을 두었다고 하면은 100개의 서로 다른 아까 저와 다른 사람이 둔 수가 80개 정도가 있었을 때 그 다음 수를 예측하는 것 중에서 100개 중에 약 56개 정도는 정확하게 다음 수를 예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로라 폴리스입니다. 로라 폴리스는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SL 폴리스 네트워크는 이와 같이 레이어도 많고 노드도 많습니다. 하지만 로라 폴리스는 조금 더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요. 단순하게 되어 있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더 적은 패턴 피처들을 인풋으로 하여서 리니어 소프트맥스라는 것을 활용을 하여 빠르게 학습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은 너무 많은 게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더 적게 넣고 그리고 빠르게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도는 약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약 25% 정도로 보이는 것인데 이 롤아웃 폴리시 동안 다음 수를 예측을 하는 것으로서 총 100개 중에서 25개 정도는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Reinforcement Learning of Policy Network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Reinforcement Learning Policy Network 이는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던 SL Policy Network와 스트럭처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웨이트, 각 레이어마다 웨이트가 있을 것인데요. 그 웨이트도 동일하게 초기에 세팅을 해놓습니다. 즉, SL 폴리시 네트워크가 학습을 다 마치고 56% 정도의 정확도를 마친 그 웨이트와 레이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웨이트를 동일하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학습을 시킬 때 이전에 폴리시 네트워크 학습을 시키면서 첫 번째 학습을 하고 두 번째 학습을 하고 세 번째 학습을 할 텐데 맨 첫 번째에서는 아래 폴리시와 그리고 SL 폴리시가 서로 바둑을 둡니다. 바둑을 두었을 때 SL 폴리시가 같이 두면서 아래 폴리시는 학습을 하겠죠. 그리고 그 두면서 발전을 해나갈 것입니다. 아래 폴리시 네트워크는 강화 학습이기 때문에 한 판 한 판 들 때마다 발전을 해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 두어 가면서 점점 더 좋은 수를 예측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판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래 폴리시 네트워크와 이전에 두었던 웨이트 그리고 레이어의 그 버전들을 다 저장을 해놓고 이전에 했던 폴리시 네트워크 중에 무작위로 하나를 선택을 해서 게임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무작위로 예전에 두었던 버전을 가져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학습을 하면서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에서 가장 피해야 한다고 하는 오버피팅이 예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었을 때 아래 폴리시는 점점 발전을 해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겼다, 졌다 라고 했을 때 아래 reinforcement learning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워드입니다. 리워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구성된 것이 reinforcement learning인데요. 여기서는 non-terminal time step인 것은 모든 것 0을 줍니다. 이 말은 끝까지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리워드를 0만 주고 만약에 이기면
1점, 지면은 마이너스 1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래 폴리시 네트워크는 플러스 1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웨이트가 각 타임 스텝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에센트를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아래 폴리시 네트워크가 S의 폴리시 네트워크와 붙었을 때 약 80% 정도 이긴다고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Reinforcement Learning of Value Network입니다. 밸류 네트워크는 간단합니다. 아까 초반에 포지션 어느 수에 두었을 때 그 수를 이 수가 여기다 두면은 여기서 얼마나 몇 퍼센트 정도 이길지를 예측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했죠. 그것이 바로 밸류 네트워크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생각이 들었을 텐데 밸류 네트워크가 완벽하면은 굳이 이렇게 폴리시 네트워크, R의 폴리시 네트워크, S의 폴리시 네트워크 이런 거 만들 필요가 없지 않냐. 하지만 옵티멀한 밸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 다른 부수적인 것들로 통해서 밸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밸류 펑션의 뉴럴 네트워크는 폴리시 네트워크와 유사한 구조로서 밸류 네트워크를 형성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다른데요. R 폴리시 네트워크에서는 확률 분포가 나옵니다. 여기를 두었을 때 25%, 여기 두었을 때 75%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가 나오지만 밸류 네트워크에서는 싱글 프레딕션, 하나의 실수가 나옵니다. 여기가 몇 퍼센트다, 여기가 어느 정도이다 라고 에밸루에이션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웨이트를 트레인하기 위해서 스테이트 아웃컴, 스테이트와 아웃컴의 페어를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하여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슬라이드에서 MCTS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Selection, Expansion, Evaluation, 그리고 백업의 이 4단계를 거쳐서 MCTS가 진행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4단계를 계속 주기적으로 돌면서 MCTS가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Selection, 현재 이 여기를 루트 노드라고 생각을 했을 때 트리에서 하나의 시퀀스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면서 가야겠죠. 근데 현재 여기에는 비어 있습니다. 이 다음에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익스펜션 단계에서 다음 리스노드를 생성을 합니다. 리스노드라 함은 그 아래에 차일드가 없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이전의 리스노드에서 그 하나를 익스펜션해서 또 하나의 리스노드를 만들 때 이때 여기서는 이쪽 포인트, 여기에 한 수를 뒀습니다. 이때 이것을 무엇이라 하면 이것은 SL 폴리시 네트워크에 따라서 이곳에 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단계를 반복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학적 특성 때문에 이 아래로 로라 폴리스를 사용을 하여서 쭉 내려갑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에밸루에이션 단계인데요. 에밸루에이션 단계에서는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여기 있는 값들을 모두 다 저장을 해 놓습니다. 저장을 해두고 그리고 여기서 밸류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여서 현재 이 수에 두는 것을 포지션 에밸루에이션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마지막 백업 단계에서 여기서의 밸류 네트워크의 값들을 합치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여기서 또 일어나겠죠. 일어난 것들에 대한 밸류 네트워크와 그리고 로라 폴리시에 의해서 쭉 끝까지 갔을 때 이기거나
지거나 아니면 non terminal이 되겠죠. 근데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로러 폴리시에서 리턴 값을 받을 때 이긴다면 플러스 1점, 진다면 마이너스 1점, 그리고 non terminal이면 0점을 줍니다. 이렇게 그 모든 값을 다 받아서 한 곳에 모아서 여기다가 그 값들을 합친 값을 줍니다. 지금 제가 말로 설명드린 것이 살짝 이해가 되시기 힘들 수도 있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수학적인 식을 통해 추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와 같이 노드와 엣지가 트리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엣지에서는 Q, N, P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Q에서는 액션 밸류에 대한 값을 가지고 있고 N에서는 visit count, 즉 방문 횟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PSA는 prior probability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해서 SL, policy network에 대한 결과값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트리 설치는 이와 같은 식을 통해서 전개가 되는데요.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QSTA 플러스 USTA로 이 값이 최대로 만드는 A 값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U는 무엇이냐? 1 플러스 N 분의 P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맨 첫 번째 내려갈 때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위에서 내려갈 때 처음에는 방문 횟수가 없겠죠. 0으로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즉슨 무엇이냐? 1 플러스 0 분의 P, 즉 SL 폴리시에 의해서 값이 결정된 확률 분포, 이 값들이 더 크게 이 USTA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QSTA, 이것은 보시면은 방문 횟수분의 시그마이죠. 이것을 간단하게 봤을 때는 평균을 구하는 식과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평균을 구하는 것입니다. 총 여기 루트 노드라고, 여기를 루트 노드라고 생각을 했을 때 쭉 내려가서 리프 노드까지의 밸류 값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밸류 값들의 평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밸류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 식을 풀어서 쓰면은 1마이너스 람다 플러스 람다 ZL 보시면은 V 세타 SL 그러니까 리프 노드에 갔을 때의 스테이트에서의 밸류와 그리고 롤아웃으로 게임을 끝까지 플레이했을 때의 결과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수학식으로 합쳐 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두 가지 다 이 SL에서의 밸류를 측정을 하는데 포지션 에밸루에이션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죠. 1-람다와 람다 이것은 반영 비율을 의미를 하는 것인데 논문에서 참고를 해봤을 때 람다는 0.5일 때, 즉 밸류 네트워크와 그리고 롤아웃으로 게임을 끝까지 플레이했을 때의 결과 이것들이 반반씩 이 총 밸류에 값이 들어가면은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고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즉 이 포지션 에밸루에이션 한 것들 이 값들을 합친 이 밸류를 여기에 넣어서 총 평균 값을 낸 것이 QSA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두 가지 식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NSA입니다. NSA는 위에서 보면은 visit count, 방문 횟수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초창기에 이것이 돌아갈 때 방문 횟수는 0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 점점 1, 2, 3 이렇게 늘어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처음에는 방문 횟수가 적다고 하면은 이 USA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 바로 이 AT입니다. 그리고 QSA는 방문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AT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1 플러스 NSA가 분모에 있으므로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USA는 값이 작아집니다. 즉
여기 이 총값은 초반에는 USA에 의해서 결정이 되다가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난 후부터는 QSA에서 A에 의해서 값이 결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온 값이 이 다음에 액션할 A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총 3가지의 준비물들이 있었습니다. Supervised Learning of Policy Network, 그리고 Rollout Policy Network, 그리고 Value Network.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서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Reinforcement Learning of Policy Network인데요. 이것이 여기 이 수학식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논문에서도 밝혔다시피 Reinforcement Learning of Policy Network로서 여기에 익스펜션에서 수를 두고 하면은 오히려 결과가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것을 논문에서도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이는 Reinforcement Learning of Policy Network는 어찌됐든 셀프 플레이를 통해서 나온 폴리시 네트워크입니다. 어찌됐든 계속 발전을 해나간다고 하지만은 어느 정도 획일화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둔 것들은 모든 경우의 수가 다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다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슈퍼바이스 러닝을 통한 폴리시 네트워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Reinforcement Learning of Policy Network를 사용하긴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것이 어디인가 하면은 바로 Value Network를 학습을 시킬 때 사용을 하였는데요. 아래 폴리시 네트워크는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이 그림에서 봤다시피 로라 폴리시와 SL 폴리시 네트워크는 휴먼 엑스퍼트 포지션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학습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래 폴리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아래 폴리시 네트워크는 SL 폴리시 네트워크를 거의 80% 이상으로 이긴다고 했죠. 이것을 바탕으로 셀프 플레이 포지션, 즉 아래 폴리시와 아래 폴리시가 붙어서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아래 폴리시와 SL 폴리시가 붙어서 학습을 하거나, 물론 아래 폴리시와 SL 폴리시는 초창기만 붙지만요. 이것을 통해서 학습을 하여서 밸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형식입니다. 즉 MCTS에서는 SL 폴리시, 롤아웃 폴리시, 그리고 밸류 네트워크만 수식상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RL 폴리시는 밸류 네트워크 안에 밸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데 꼭 필요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현재 제가 설명드린 알파고 논문은 제일 초창기의 알파고로서 판후이 2단과 붙었던 알파고입니다. MCTS를 통한 알파고 형성을 하여서 판후이 2단과 붙었을 때 5대 0으로 승리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알파고는 또 다른 발전을 하면서 이 다음 논문 시리즈가 더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알파고 리가 바로 이세돌 구단을 이기고, 그 다음에 알파고 마스터가 커즈를 이기고, 그 다음에 알파고 제로가 알파고의 최종 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알파고 제로는 이솔이 딱 한 번 이겼던 그 알파고 리를 거의 다 이기고, 또한 알파고 마스터 또한 거의 다 이겼다고 합니다. 즉, 이 알파고 시리즈는 계속되고 있다가 알파고 제로에서 멈췄지만, 제가 이 논문을 선택을 한 이유는 알파고가 인간의 플레이에서 학습을 하여 Reinforcement Learning Policy Network를 학습을 하고 밸류 네트워크를 학습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MCTS를 사용을 하여서 초창기 알파고가 탄생을 하였는데, 이것이 판후이 2단을 이김으로써 알파고가 존재하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알파고는 끝났지만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AI나 강화학습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최종 버전 알파고 제로 같은 경우는
그 강함이 너무 놀라워서 거기서 멈추고, 특히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 최종 버전의 알파고 제로가 온라인상에서 여러 프로 기사들과 겨루면서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그리고 모든 알파고들과 승리해서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전례를 봤을 때 이 알파고 제로가 거의 끝판왕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reinforcement learning 그리고 supervised learning을 통해서 알파고를 만드는 논문을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논문 리뷰를 하면서 진짜 많은 것을 배웠고, reinforcement learning에 대한 기반에 대한 폴리시와 밸류 펑션 이 등등의 여러 가지 개념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